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슬픈 내 얼굴에 대한 인생 문작을 시작합니다. 김용택 시인의 그리운 사람 얼굴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리운 사람의 얼굴처럼 밤하늘의 별들은 반짝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간 절쥐한 같은 데로 가서 이끼 푸른 절 기둥에 기대어 쉬고 싶습니다. 날이 어두워오고 어둠 속에 가만히 손 내밀어 잡고 싶은 그리운 사람의 얼굴처럼 가만가만 서쪽 하늘에 돋아나는 별들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독일의 소설가 하인리 벨은 가구 제작자의 아들로 퀼른에서 태어납니다. 퀼른 대학에서 동문학을 공부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군에 징집되어 복무하는 동안 부상을 4번이나 당하고 미군 포로병으로 옥류되는 등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종전 후 고향에 돌아와 창작에 전념합니다. 197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죠. 저서로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차는 제 시간에 왔다. 오늘 소개할 슬픈 내 얼굴은 그의 대표 단편입니다. 항구는 황량하기 짝이 없었고 바다는 초록색으로 거기에 지저분한 기름이 잔뜩 떠 있었습니다. 더러운 해수면에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배라고는 한 척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녹슨 기중기, 무너진 창고만 보였습니다. 사방이 적막했고 벌써 오래전부터 외부와의 왕래가 모두 두절된 듯 했습니다. 부둣가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갈매기를 구경하고 있던 나는 단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수갑이 채워져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36시간 전에 모든 인민은 깨끗한 옷차림에 말쑥하게 수염을 깎고 행복과 만족을 느껴야 된다는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동안 나는 모든 사람들이 쾌활하고 기쁜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찰관을 보고 피해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누구나 몹시 빨랐고 모든 의무에 충실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곧장 창고 같은 곳에서 나오는 여자들도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강요된 기쁨의 표정을 애써 지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피해갔습니다. 황급히 공장이나 창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재빨리 거리 모퉁이를 돌아 낯선 집에라도 뛰어들어 경찰관의 발소리가 사라지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교장 배지를 단 중년 남자와는 규정과 의무에 따라 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돼지 같은 반역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빈 방으로 끌려가 예심 검사로부터 신문을 당합니다. 질문에 따라 5년 전 모두가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하는 국가 원수의 서거일에 행복한 얼굴을 했다는 제목으로 수감되었다가 어제 출소하였으며 복무 성적은 불량했다는 답변을 하자 나의 앞니 3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습범이라는 낙인을 찍는 의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고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심검사, 검사장, 판사, 경찰관 등으로부터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지난번에 내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5년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는 10년 뒤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결코 아무 얼굴도 갖지 않도록 애써 볼 것을 다짐합니다. 웃거나 슬퍼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표현의 방법이자 권리이지만
작가는 인간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황량한 황구의 풍경으로 대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비극을 통하여 절대 권력의 체제 하에서는 어떤 논리와 질서도 존재하지 않고 이처럼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 없이 자행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죠.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시대의 최고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이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느 날 새 사위를 둔 장모가 엉뚱한 시험을 했습니다. 첫째 사위와 한강공원을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졌습니다. 당황한 맏사위가 물로 뛰어들어 장모를 구했습니다. 며칠 후 맏사위 앞으로 소나타 차량이 배달되었습니다. 장모가 보냈죠. 이번에는 둘째 사위와 한강공원에 가서 실족한 것처럼 물에 빠졌으나 둘째 사위가 물에 뛰어들어 장모를 구하고 인공호흡도 해주었습니다. 그 사위한테는 그랜저가 배달되었습니다. 장모는 마지막 셋째 사위와 한강에 가서 미끄러지듯 물에 빠졌습니다. 셋째 사위는 강물에 뛰어들지도 않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만 질렀고 장모는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셋째 사위 집에 우편물이 배달되었는데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편지 한 통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수고했네 장인이. 오늘도 풀벌레의 합창 속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명랑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